이 리프트 줄도 길지만 슬로프에도 앉아있는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피해 다니다 보면은 내 턴은 거의 못한다는 거. 보드 타는 사람들 에이 저 젊은 놈들 에이 저 양아치들 폴대로 에이 저놈들 또 화장실 문고리 없는 칸도 있고 또 베이스는 무슨 80년대 대합실 같이 생겼어요. 여기가 경상도인지 중국인지 동남아인지 리프트 내릴 때 그렇게 흥이 많은 춤을 춰주십니다. 환영의 댄스를 아주 기분 좋게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대한민국 스노보드의 메카입니다. 유행이라던가 그런 거를 선도하던 보드 많다. 그냥 오로지 실력이야. 우리는 뭐 끝나고 앞에 술집 이런 거 없어도 돼. 리프트 줄이 좀만 길다. 벨트 파이프, 벨트 파이프, 벨트 파이프, 벨트 파이프. 전투보딩, 너구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사는 서울남자 웅대장입니다. 자, 강원도 내 보드장별 분위기 차이가 있나요? 있죠. 과거에는 굉장히 개성 강한 라이더들이 많았고 매니악하게 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차이가 사실 굉장히 심했어요. 스키장별로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라이더들의 개성이나 타는 스타일도 많이 달랐습니다. 2000년대가 가장 핫했죠. 2000년부터 2010년도 요 사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옛날보다 매니악하게 타시는 인구는 줄고 뭐 외국인 단체라든가 오히려 그런 것들도 많아지고 그런 분위기는 좀 줄었어요. 뭐 꼭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대명은 일단은 가족 단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권에서 누구나 무료로 셔틀로 막 인원을 퍼나르고 콘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숙박업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니악하게 보드만 스키만 우리처럼 즐기는 사람보다는 가족 단위로 겨울이니까 스키장 놀러 가는 거야. 여름에 해변 놀러 가고 여름에 뭐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가고 휴가 가듯이 겨울에는 스키장을 가는 거 가족이랑 한 2번 3번 그런 느낌의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 연인도 많이 갑니다. 왜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그런 숙박과 연계된 그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해요. 막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또 연인 단위도 많아. 그리고 셔틀을 타기 때문에 젊은 또 20대 초반이라 아직 자가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 학생들이라든지 10대, 20대 초반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매니악하게 타시는 분들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좋은 파쿠도 있었고 파이프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더 많이 줄고 가까우신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그런 단위들 뭐 이렇게 놀러 오는 단위 좀 스키랑 보드의 집중보다는 우리 이렇게 즐겁게 이제 어떤 가족들과 나들이 친구들과 나들이 뭐 이런 연인과의 데이트 이런 단위가 좀 많아요. 이런 단위가 많아서 이 리프트 줄도 길지만 슬로프에도 앉아있는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피해 다니다 보면은 내 턴은 거의 못한다는 거. 그런 분위기. 요런 분위기. 하지만 그 안에 온갖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은 그냥 탑이에요. 전국 탑. 그 지하에 던전이 있어. 으리으리합니다. 없는 게 없어요. 먹을 거는 당연히 각양각색게 다 있고 테마파크처럼 막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타기에는 조금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한 중학생까지는 타면 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막 놀이기구들까지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래서 그 정도의 개성, 사람이 많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고 리프트 줄만 긴 게 아니고 슬로프에도 사람이 많다. 그래서 가족 단위 가시기나 데이트 하시기에는 괜찮은 곳, 친구들과 놀러 가긴 괜찮은 곳, 나는 보드에 집중할 거야, 나는 스키에 집중할 거야 는 조금 힘든 곳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웰팍 하기 전에 용평을 먼저 할게요. 자, 용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키어들이 많이 타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령대가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전통은 지금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스키장이었었고 76년도였나? 77년도? 그때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40년이 넘었죠. 상당히 오래된 스키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스키장이었었고요. 그래서 스키를 오래 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보드 타는 사람들 에이 저 젊은 놈들 에이 저 양아치들 폴대로 에이 저놈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아직도 없지 않아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곤돌라 줄을 서보면 전국의 보드장 중에서 유일하게 스키와 보드의 비율이 반반이거나 스키가 좀 더 많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유저분들, 그 다음 스키어분들이 좀 많은 곳. 이제 용평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요. 회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40년이 됐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리뉴얼을 하고 시설 투자를 하고 오래된 숙소가 있음에 새 숙소를 또 지어놓고 드래곤 플라자라든지 이런 스키하우스도 계속해서 새로 뭐 에스컬레이터도 깔고 뭐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똑같이 오래된 무주랑 비교해 봅시다. 무주 화장실 문고리 없는 칸도 있고 거기 이제 설천 쪽 베이스는 무슨 80년대 대합실 같이 생겼어요. 그런 나무로 된 의자 막 그런 거 있고 그거에 비교하면 용평은 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용평을 오랫동안 다니신 나이 있는 올드 스노우 피플들, 스키어 분들이나 스노우보드 분들이 불만이 없어. 여기는 뭐 좋거든. 그리고 보드 탄 애들 그나마 다른 데보다 좀 적은 것 같거든. 뭐 그런 분위기. 그 다음 그럼 하이원을 가볼게요. 하이원은요 외국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단체를 아마 가장 먼저 받은 곳이 아닐까. 그러니까 2000년대 중후반 이때 제가 하이원을 갔을 때도 그때는 그게 신기했어요. 중국 사람들 말이 막 들리는 거야. 동남아 말이. 아니 뭐야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왜 스키장 또 타지는 않아. 잘. 근데 막 베이스에서 막 그냥 막 눈 보고 좋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막 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관광 코스로 그냥 눈 보는 정도였나봐. 나중에 리프트권까지 끊어갖고 막 타시더라고. 그래서 외국인 단체가 아마 좀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단체로서의 좀 위용을 과시한 곳은 하이원이 아닌가 싶고, 하이원은 지리적으로 강원도에 있지만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하이원을 처음 가보신 분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경상도인가? 리프트 줄을 대기하고 있으면 막 이제 스키 타시고 보드 타시는 분들끼리 대화를 하시잖아요. 일행분들끼리. 그럼 이쪽에 있는 분, 이쪽에 있는 분이 나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는데 여기는 경상도야. 여기는 경상도야. 경상도에 계신 분들이 하이원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왜? 경상도에는 제대로 된 스키장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에덴밸리는 뭐 장점보다는 어찌 보면 단점이 좀 많고 그래도 좋은 곳이죠. 경상도에 계신 분들에게는 애증에 좋아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스키장이죠. 그거에 비하면 규모도 크고 설계도 좋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경상도 분들이 많이 하이원을 이용을 하십니다. 무주를 가느니 무주는 시설도 오래됐고 어차피 멀리 가는 거 좀 더 이동해서 하이원 가겠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원에 대기를 하시면 여기가 경상도인지 중국인지 동남아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가. 뭐 그런 분위기. 그리고 하이원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리프트를 내릴 때 아주 신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 내릴 때 그렇게 흥이 많은 우리 그 리프트 직원분들 너무나 친절하고 춤을 춰주십니다. 환영의 댄스를 그분들 몇 시간씩 근무하면 다이어트 되실 것 같아. 그냥 리프트 내릴 때 직원분들이 환영의 댄스를 쳐줍니다. 아주 기분 좋게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설경이 아름다워요. 용평도 정말 아름다운데 하이원의 눈꽃이 강원권에서는 저는 제일 아름답지 않은가. 그래서 하이원은요 이 스키보드 곤돌라 말고 더 이렇게 능선 따라서 관광 곤돌라로 도는 곤돌라가 있어요. 무주에 그게 있잖아요. 그 설천봉 쪽에 그 눈꽃이 이쁘기 때문에 관광객분들이 그걸 타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이원에도 그 뒤까지 한번 갔다 오는 관광 곤돌라가 또 있어요. 그런 정도로 또 눈꽃이 아름답습니다. 뭐 분위기를 물어보신 거니까 지금은 분위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시설이나 그런 게 아닌. 자, 그럼 이번에는 휘팍을 가볼게요. 휘팍은 어떤 분위기냐? 휘팍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스노우보드의 메카입니다. 그냥 1등이에요 거기가. 왜? 웰팍과 비슷한 시기에 1년 늦게 생겼나? 뭐 하여튼 그래요. 동시에 생겨났는데 규모가 조금 더 커. 그리고 동시에 생겨났는데 그 당시에 스노우보드의 어떤 그 유행이라던가 그런 거를 선도하던 그룹이 그 스노우보드 대학연합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대학연합의 베이스가 휘팍이었어요. 그러면서 휘팍에서 어떤 유행템, 유행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조가 됩니다. 그리고 휘팍이 파크가 가장 큰 점프대와 규모가 큰 게 형성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보드를 타다 보면 언젠간 파크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내가 좀 타다 보면 그런 트릭도 하고 좀 하다 보면 내가 파크도 타고 이게 목표였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파크가 잘 돼 있고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들은 거기서 대부분 당시에 타고 있었어요. 멋있는 거를 막 구경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노우보드의 거기가 메카가 됐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중화되면서 그때 많은 유행들이 유행 용어,
유행, 어떤 패션, 이런 타는 스타일, 그런 게 대부분 휘팍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라운드 트릭 쪽만 지산에서 좀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 외의 장르나 패션이나 이런 것은 많은 것이 휘팍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휘팍은 명실상부 스노보드의 메카이고, 아직도 어느 정도 그 기운이 이어져 오고 있죠. 예전에 비하면 우리 스노보드를 매니악하게 타시는 분들이 줄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스노보드라는 그 문화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휘팍을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십시오. 휘팍은요, 그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는 순간뿐만이 아닌, 슬로프에서 내가 나와서 그 이제 스키장 에이리어 그 근처에 있는 어떤 뭐 펍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곳들에 가도 모든 것들이 우리 스노보드 라이더들, 실제로 사장님들이 스노보드 라이더가 운영하는 가게도 되게 많고, 그런 분위기가 그 지역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래서 보더라면, 휘팍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꼭 한 번쯤 가서 보드만 타고 오지 말고, 보드를 타시고 그 근처에 뭐 골목길 포차나 뭐 딥라운지라든지 뭐 식당, 뭐 백정이라든지 뭐 이런 뭐 어디가 됐든 좋은 데 많아요. 한 번씩 들려보시고 그런 분위기를 느껴보시면은, 아, 왜 홍대장이 휘팍이 스노보드의 메카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휘팍까지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웰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팍은 어떤 분위기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곳 중에서 휘팍과 가장 비슷한데, 휘팍은 보드도 잘 타시고 열심히 타시고 멋도 즐길 줄 알고 이러신 분들이 거기서 매니악하게 타셨다라면, 웰팍은 보드만 타. 그냥 오로지 실력이야. 실력만 늘린. 우리는 뭐 끝나고 앞에 술집 이런 거 없어도 돼. 마루포차 한 개면 돼. 우리는 뭐 거기서 뭐 다 만나지, 뭐 거기서 술 먹지, 뭐 시즌방에서 먹지, 뭐 뭐 밥집 없으면 어때, 괜찮아. 우린 단골 식당 하나면 돼. 거기서 청국장찌개 먹지. 뭐 오로지 보드만 타. 파크 가잖아요. 뺑뺑이 점프 올라가서 점프 올라가서 하프파이프 가잖아요. 지금은 벨트 운영을 안 하는데 예전엔 벨트가 운영을 했어요. 리프트 줄이 좀만 길다. 파이프에서 안 나와. 벨트 파이프, 벨트 파이프, 벨트 파이프, 벨트 파이프. 미친 듯이 보드만 탑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너구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죠. 웰팍 너구리. 그게 웰팍, 하프파이프, 그리고 파크 타시는 사람들을 보고 나온 말이에요. 왜? 보드를 미친 듯이 타서 고글을 쓴 여기만 하얗고 여긴 시커매져. 요거를 띵 벗으면 여기가 하얘. 여기가 하얗고 여긴 시커매. 모든 유행어가 휘팍에서 나왔지만 전투보딩, 너구리, 이 단어는 웰팍에서 나왔죠. 그래서 모든 다른 분위기는 휘팍과 비슷한데 얘들은 보드만 미친 듯이 타는 뭐 그런 느낌. 그리고 동시간대에 휘팍에 비해서 슬로프나 그 리프트의 인원이 조금 더 적은 느낌, 조금 더 여유있게 탈 수 있다, 뭐 요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웰팍 지금 유저분들 또는 웰팍 베이스이신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웰팍에서 20년을 탔습니다. 제 사진들 보면 겨울 사진은 다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하얘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웰팍 유저분들은 제가 웰팍이 뭐 싫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닌, 웰팍은 조금 더 보여지는 스웩이 조금 더 있다기보다는 웰팍은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휘팍은 스웩, 웰팍은 빡집중, 뭐 이런 느낌. 근데 양쪽 다 우리나라 스노우보드의 양대 산맥이죠. 우리나라의 그 스노우보드의 많은 문화는 웰팍과 휘팍 이 두 군데에서 대부분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웰팍은 조금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옛날보다 좀 줄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를 하자면 지산 정도가 있겠죠. 지산만의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라운드 트리커들의 문화와 멋, 그런 게 또 지산만의 멋이 있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질문해 주셨던 강원권의 보드장, 보드장별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가요?에 대한 한번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리를 좀 더 했다면은 조금 더 재밌게,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생각 안 났던 부분들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막 생각나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